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또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잠깐 저희 여러분을 초대한 저희 센터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러 나온 센터 직원입니다. 민정이라고 하고요. 센터 처음 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언제나 센터에서 수업할 때마다 잠깐 드리는 저희 센터 홍보 잠깐 하고 오늘 이 자리가 어떻게 잘 되었는지 마련되었는지 잠깐 여러분 환영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그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의해서 4년 전에 2023년에 2022년 말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권익 증진, 여성의 활동을 지원한다든지 가족 친화 활동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의 다른 여성센터라고 하면 여성의 이제 경제적 활동만 지원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 센터는 성평등 활동도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여성들이 어떤 다른 삶에 대해서 꿈꾸는지 또 그것을 등을 밀어주는 역할 혹은 또 이렇게 많은 여성들을 같이 활동을 보면서 어떻게 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활동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강좌는 공상공팔 아카데미라고 이 공간도 공상공팔이거든요. 공간 공상공팔이고 3월 8일 여성의 날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같이 여러분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저희도 사실 이 두 선생님들을 모시면서 이 두 분은 섭외가 가능할까라고 굉장히 이제 기획하는 직원들이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굉장히 운 좋게 저희 올해 센터에 오늘 다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모시게 되어서 이렇게 귀한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작에 앞서서 저희 오지은 선생님께서 잠시 여러분께 안내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것은 아니고 저희 그 영희 페스티벌이라고 올해 있었던 페스티벌에 그 다큐멘터리를 허가영 감독이 제작을 하고 있는데 아주 작은 카메라가 뒤에 있는데요. 여러분은 찍지 않고 이 저희 셋이 앵글에 담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것을 너무 수상하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가벼운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이제 촬영 안내하고 이제 저의 타이밍이어서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김예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마포구 주민이고요. 망원동에 살고 있고 10년차 문화기획자를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축제 관련해서 기획자와 축제 또 그리고 마포 여성동인센터에서 이런 활동을 한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진행을 맡아줄 수 있겠냐는 또 섭외를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저도 한번 뵙고 싶었던 분들이고 실제 저는 사실 미소님을 제가 한번 모셨었어요. 2년 전에 제가 운영하는 문화예술 그 청년 예술인들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었어서 미소님 한번 모셔서 또 말씀도 한번 들어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영희 페스티벌도 그렇고 한번 또 말씀 듣고 싶었던 두 분을 이렇게 제가 진행을 하게 돼서 너무 감동이고 또 떨리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앉아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 토크쇼에 앞서가지고 먼저 두 분 소개도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기도 하지만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미소 감독님부터 한번 소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나오나요? 네. 안녕하세요. 전 유명하진 않고요. 옆에 계신 오지은 감독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후광효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돼서 반갑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는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 김미소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마포구에서 학교를 다니고 최근 몇 년까지 마포구에서 살다가 지금은 중구로 이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지은 네, 저 감독님이라고 불리는 건 사실 오늘이 지금 인생 첫 경험이긴 한데 현재가 올해 영희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페스티벌을 기획했고 그리고 음악을 하고 글을 쓰는 일을 하고 있는 오지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주제는 이야기는 총 3개로 굵은 이야기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축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에 대한 내용과
두 번째는 축제가 사이를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피스트레인과 영희 페스티벌은 무엇을 바꾸려고 했을까? 이렇게 세 가지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는 지은님이라고 제가 불러드릴까요? 네네네, 너무 좋습니다. 지은님, 미소님 제가 이렇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은님께서 사실 이제 아티스트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아티스트로 입지가 굉장히 튼튼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도움이 됐던 순간도 있으셨겠지만 예. 또 다른 제가 인터뷰에서 봤는데 또 머리가 다른 쪽으로 쓰이는 부분이 있다 보니 기획자로서는 네, 그렇죠. 또 힘든 경우도 너무 많으셨다는 아. 얘기를 제가 미리 글로 좀 본 적이 네, 있는데요. 좀 포기해야 했던 것들도 있었던 것 같을 텐데 혹시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러게요. 제가 오늘 어디까지 솔직해도 되는지를 좀 많이 사실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없이 하면 안 되는 말이 많기도 하고, 그냥 안전한 말만 해도 사실은 되게 시간이 2시간이 꽉 찰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게 어디까지 선을 정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로 여기에 왔는데,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 여기 페스티벌 준비하면서 일단 그렇게 저 섭외가 완료되면 거의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아주 자잘한 일이 진짜 많아서 제가 한 4달 정도를 그냥 눈 떴을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풀타임으로 일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굉장히 놀랐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쵸, 공연만 하는 입장에서, 뮤지션 입장에서 모르던 게 되게 많았는데 그 와중에 가장 저를 쇼킹하게 만들었던 건 왜 이렇게 그냥 순탄하게 흘러가는 포인트에서 막히는가. 다들 알아주세요. 그죠? 그러니까 어려운 건 그냥 해내졌는데 모두의 도움으로 여기가 오히려 괜찮은데 여기서 막힌다고? 여기서 지금 이게 막힌다고? 라고 생각한 게 너무 많은데 이건 이제 티를 내면 안 되는 것과, 그리고 이거는 아마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솔직히 내 공연이면 난 접었다라고 생각하는, 오지은 공연이면 그냥 접고 저 사람들 안 보고 원수 치고 이렇게 했을 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걸려있다 보니까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냥 되게 많은 부분을 어른답게 넘겨야 되는구나 라는 것에서 저는 굉장히 많이 놀랐고, 사실 뇌가 그래서 그쵸, 뇌에 힘을 주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은 왜 그럴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분노할까 같은 걸 계속 약간 분석하는 게 예술가, 그래서 좀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게 예술가고, 이제 일상생활 하는 여러분들이 그 결과물을 이제 좀 약간 필요하실 때 먹는, 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개미와 배짱이가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뇌에 힘을 주고 그래 해내야지 마음으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약간 미익이었습니다. 너무 그랬을까요? 아니요. 네. 네, 그러면 또 미소님께 한번 또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또 지은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도 했지만 사실 10년 동안 DMZ 피스트레인이라는 굉장히 큰 페스티벌을 또 지키시고 상무국장님부터 시작하셔서 총 감독님으로 또 이렇게 끌고 오시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큰 규모의 페스티벌을 이끌어 오시면서 좀 리더로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지키기 위해 싸운 것들이 있거나 좀 어려웠던 이거 딱 떠오르는 거 하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저희가 둘 다 좀 짧게 소개를 한 것 같기는 해서 네. 사실 페스티벌을 여기 잠시만요. 제가 요거 진행하기 전에 피스트레인 와보셨다. 그래도 이제 10년 차쯤 되니까 좀 10분 정도는 손을 들어주시는 것 같고, 영희 페스티벌 와보셨다. 훨씬 더 많네요. 마포구니까. 저희 마포구청에 그걸로 이제 했던 페스티벌이니까. 네. 그래서 이미 이제 아까 제가 설명 듣기로는 이미 뭐 저희 페스티벌과 그 지은님의 팬분들도 계시고 영희 페스티벌 오셨던 관객분들도 계시지만 여기에 마포구 주민분들도 계셔서 페스티벌 자체에 대해서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살짝 저희 자기소개만 하고 갔는데 살짝 페스티벌에 대한 소개를 좀 하고 질문을 받아서 제가 답변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네,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은 이제 한 10년쯤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2018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2018년도에 피스트레인이라는 뮤직 페스티벌을 시작을 했고 지금 저희가 하는 DMZ는 강원도 철원에서 진행되는 페스티벌입니다. 그리고 저도 홍대에서 잔다리 페스타라는 페스티벌을 기획을 하고 있었었고 네, 다 들리시죠? 네, 그 잔다리 페스티벌이라는 페스티벌을 하고 있었고 그 과정 중에서 좀 문제의식을 느꼈던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조금 다른 페스티벌을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좀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제 시작이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페스티벌은 노 헤드라이너, 그러니까 헤드라이너가 없는 페스티벌의 정책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 저변에는 어떤 문제의식이 있었냐면 사실 저희가 음원으로 봤을 때는 다 차트, 지금 이제 멜론도 수준이 떨어지긴 했지만 멜론 탑백이 누구나한테 그냥 듣기 쉬운 음악들이었고 네, 이제는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음악들을 저희가 듣고 진행이 되는데 굉장히 그 안에는 복잡한 이면에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음악을 서열 매기는 것에 대한 좀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페스티벌이 대중음악 페스티벌이 한 20년 역사를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사실 상업 페스티벌이 거의 다 대부분의 대세 페스티벌이다 보니까 상업 페스티벌은 뭐죠? 티켓을 잘 팔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티켓 파워가 있는 뮤지션이 헤드라이너가 돼서 티켓 파워가 있는 뮤지션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에 좀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페스티벌이 뭐 커머셜한 페스티벌이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페스티벌도 있으면 저희 같은 페스티벌, 영희 페스티벌 같은 다양성을 중심으로 한 페스티벌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에서 저희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소개를 잠깐 같이 하고서 이 질문을 이어받으면 사실 피스트리는 지금 생각하면 뭐 어려움이 왜 없었겠냐면은 돌이켜 봤을 땐 첫 해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 생각했던 부분은 우리가 평화라는 부분을 내세워서 음악 페스티벌 하는 건데 이것도 좀 길어지지만 2017년도면 하더라도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김정은하고 맨날 트럼프가 핵버튼 누르겠다 라고 하고 북한이 이제 막 6차 핵실험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서 남한에서는 우리가 잘 체감하지 못하는데 그때만 해도 이러다 그 전쟁이 날 수도 있나? 뭐 이런 상황의 시기에서 그때 이제 잔다리 페스타에 내한하셨던 그 영국의 기획자분이 이럴 때일수록 인간 삶의 보편적 가치를 얘기하는 평화를 얘기하는 음악 페스티벌을 지금 남한에서 만들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 라고 저희한테 제안을 했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평화 음악회라고 하면 비둘기 날아다니고 열린 음악회 같은 프리젠테이션 같은 것밖에 상상을 못했었는데 우리가 하려는 평화를 내세우는 음악 페스티벌이 어떤 모습이라고 어떤 모습일 거라고 그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을 강원도 DMZ 철원까지 오게 할 것인가 그게 가장 여태까지 미션 중에 가장 컸던 미션이고요. 이거는 아직도 유효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왔던 관객들한테는 익숙할 수 있지만 새로운 그리고 페스티벌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뉴 제너레이션이나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고 한 가지 또 시작하자마자 어려움을 말씀드리려고 하면 사실 저희는 민간이지만 공공음악 페스티벌을 하겠다라고 시작을 한 페스티벌이어서 사실 지금 이제 공공예산을 받아서 전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18년도, 19년도는 강원도랑 철원군의 공공예산으로 전체가 다 운영됐었고 그렇지만 이게 남북 상황도 바뀌고 정권에 따른 정책 이슈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많은 라이브 공연들이 쪼그라들었던 차원이 있었었기 때문에 20년, 21년도에 페스티벌을 못했고 22년도는 공공예산이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유료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티켓을 팔고 있고 여전히 20% 정도는 철원 국민들한테는 무료로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야 이런 과정이 이제 이렇게 스무스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 과정에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만나 뵙게 되고 영희 페스티벌이 올해 저희랑 겹쳐가지고 못 가본 게 너무나 아쉬움이 크지만 실제로 봤을 때 이런 페스티벌 자체가
얼마나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페스티벌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여전히 가장 큰 철원의 사람들을 어떻게 오게 할까? 우리는 어떻게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이 페스티벌을 지속 가능하게 할까? 이런 부분이 여전히 저희한테는 유효한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은님께서 혹시 영희 페스티벌을 소개해 주시면서 네. 만들게 된 계기도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영희 페스티벌이라는 것은 올해 이제 2026년에 요 바로 옆에 있는 마포문화센터에서 3일간 열린 페스티벌이었는데요. 거의 영희 페스티벌의 처음부터 이제 그 아쉬운 점부터 갑자기 일어나면 그것은 DMZ와 퀴어 퍼레이드가 겹쳤다라는 거고, 그것은 제가 일단 DMZ랑 겹치고 퀴어 퍼레이드랑 겹치겠어라고 생각이 절대 아니고, 같이 하기로 한 마포문화재단에서 마포문화센터가 마침 3일이 빈다. 갑자기 치고 들어간 페스티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넉죽 받았더니 생각해보니 DMZ와 퀴어 퍼레이드가 열린 날이니 마포문화센터가 빈 거였겠다. 왠지 비는 날, 네, 손 없는 날, 뭐 이런 그런 거 아닌가요? 어쨌든 뭔가 비는 날. 그래서 하게 되어서 이제 저도 굉장히 영희 페스티벌 너무 가고 싶은데 왜 날짜를 그렇게 잡았냐라는 말을 굉장히 그 항의를 시작 전부터 들으며 그렇게 페스티벌을 꾸렸고요. 근데 아마 영희 페스티벌이 관심을 받게 된 이유는 여성 창작자가 중심인, 그러니까 그 DMZ 피스트레인이 평화라고 하는 것을 가장 가운데에 두신 것처럼 저희는 여러 가지로 가운데에 둘 수 있는 가치 중에 페스티벌에서 여성이 배제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건 저는 좀 문제의식을 많이 제가 음악을 하면서 갖고 있었어서, 왜 여자 뮤지션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페스티벌에 안 불릴 거라고 생각할까, 굉장해야만 엄청나야만 불릴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약간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을까라든지, 왜 한국 대중음악상에서는 여성이 수상자 중에 적을까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아주 자잘하게 있는 문제의식이 사실은 근데 예술가한테만 있는 게 아닌 그냥 회사를 다니면서도 뭐 과장 이후 승진해서 여자가 부장을 달지 못하는 이유를 사람들이 뭐 엄청 뭐 육아를 하니까 뭐가 어쩌니까 여자는 어쩌니 저쩌니까가 있는데, 그건 사실 뒤에 붙인 이유고 핵심적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같은 문제의식을 잔잔하게 이제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자 창작자가 중심인 페스티벌이라는 것으로 영희 페스티벌 시작을 했지만, 그것을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여자가 나오는 경험을 하면서 관객도 느끼게 되는, 예를 들면 대법관이 전원이 여자이면 어떨까, 그런 세상을 한번 경험해보는 것처럼 대단한 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관객도 1,000몇백 명의 관객도 매일매일 경험하게 해서 그런 온전히 환대받는 무대를 경험한 예술가들과 그런 무대를 지켜보는 향유자들이 좀 다른 씨앗을 품게 되는 게 목표인,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빠른 시간에 이 페스티벌이 필요 없어지는 게 목표인, 왜냐하면 굳이 모여야 될 필요가 없고 세상에 그런 데가 너무 많아서 이 문제의식이 필요 없어지는 게 목표인 소멸을 목표로 하고 있는 영희 페스티벌입니다. 네. 1회차를 이제 오래 하시고 또 소멸을 목표로 하시면서 네, 멋진, 사실 저도 기획자로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뭐 소멸을 목표로 일해본 적은 없어서 근데 또 많은 깨우침을 또 오늘 받게 돼가지고 아이고야.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미소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문제가 있는데, 사실 피스트레인에 가면 딱 피스트레인에 왔다, 피스트레인의 어떤 문화가 만들어진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저희들끼리 또 참여자들끼리 가서 관객들이 가서 느껴지는 이렇게 하면서 또 느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노렸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기획을 하시진 않았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관객들끼리 또 만나다 보니까 만들어진 문화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혹시 상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약간의 좀 기획을 하시면서 노린 부분들이 있을지, 그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촘촘히 기획을 해서 많이 노렸던 것들이 많이 많고요.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노 헤드라이너라는 게, 저희는 최초의 페스티벌 할 때 우리 헤드라이너 없습니다, 차별 규제 규정하지 않습니다, 애써 멋내지 않습니다, 이걸 그냥 아예 최초에 내세우고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어떻게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가 첫 번째, 두 번째 때까지는 그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다름을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었었는데요. 아까 노 헤드라이너 같은 부분들은
결국에 특정 뮤지션만 보러 와서 특정 뮤지션 한두 팀만 보고 가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었고요. 그리고 세상에 많은 개성 있는 좋은 음악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음악이 중심이 되는 뭐 페스티벌에서 와인을 먹을 수도 있고 피크닉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여기에서는 음악이 가장 우선인 행위 이 자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평화라는 것들이 저희 안에도 20대부터 50대 기획자가 같이 초기에 만들었는데 각자가 생각하는 평화가 다 다른 거예요. 누구는 평화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얘기해야 되고 여전히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음악 페스티벌인데 조금 더 우리가 액티비스트 같은 무언가를 무브먼트들을 더 먼저 내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도 있었었는데 평화 규정하지 말자라는 게 있었었고 저는 지역에서 생각보다 페스티벌을 할 경험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도 강원도에 연구가 하나도 없고 철원 출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저희는 철원에서 저희가 하고 싶어 해서 딱 찍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주민분들의 어떤 주민분들하고의 여론이 좀 조성되고 그들과도 어우러질 수 있지 않으면 페스티벌은 오래 갈 수가 없다라는 실패 사례가 많이 있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에 갔을 때 무료여도 지역 주민분들이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온 되게 희한한 차림을 한 젊은이들이 파격적으로 노는 모습들이 사실 인구 4만인 도시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 무료여도 이분들이 여기까지 왔다가 이 문턱을 못 넘고 위화감이 들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였고 2030의 페스티벌이 되게 전유물이나 되게 패션처럼 소비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기에 오는 분들이 위화감 없이 다 어우러질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되게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모습들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었었고 근데 이거는 이제 기획자의 의도인데 다 기획자가 의도했더라도 현장에서 그런 모습들이 다 재현되진 않거든요. 내가 의도한 바랑 다르게 가는 방향성이 훨씬 더 많은데 사실 첫 해 때 만들어졌던 그림이 바로 그거였었어요. 저희가 계속 그래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예를 들어서 몸빼바지에 막걸리를 가지고 노래방 가려다가 여기서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나오는데 여기가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왔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르신들하고 정말 여기에 온 분들이 너무 환대하고 저희한테 이제 그 분비자라고 불리는 분수무대에서 모두가 다 같이 댄스의 향연이 벌어지는 그거에서 그냥 위계가 그냥 없어져 버린 거죠. 위가 없어지고 서로에게 선을 긋기 전에 함께 춤을 추자라는 게 저의 슬로건인데 정말 그 경계 많은 경계들이 한 번에 그냥 노래와 춤으로 허물어지는 장면을 만들어주신 건 정말 관객분들이어서 실제 첫 회 때도 피스트림에 왔더니 어떤 뮤지션이 좋았어요가 아니라 그 철원의 아주 그 기묘한 바이브가 좋았어요 라는 게 너무 많이 있었었고 그 톤앤 매너가 그 관객들이 만들어준 톤앤 매너가 지금까지도 연결돼서 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피스트레이 분비자를 보면서 과연 이것까지? 막 그런 생각도 하기는 했었거든요. 정말 너무 좋은 그런 문화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저도 또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었고요. 또 지은님께 이어서 또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실제 이제 제가 또 다른 인터뷰에서 봤었을 때 이거 난가? 라고 느껴서 영희 페스티벌 시작하게 되셨다는 썰 있었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영국에 있었던 그거요? 네, 근데 저는 또 이렇게 계속 한 분야에 계속 있으시다 보면은 마치 지령을 받은 것처럼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 지금 타이밍이 왔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걸 느끼셔서 시작을 하게 됐는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런 얘기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인터뷰가 아마도 그 미국의 90년대 릴리스 페어라고 하는 여자 걸출한 여성 뮤지션들이 쫙 나오는 그런 멋진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인터넷이 없으니까 핫 뮤직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그 타지에 미국, 영국 등등의 다른 곳의 락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거기에 아마 릴리스 페어 기사를 제가 봤던 것 같아요. 너무 멋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다 나오네 생각해서 이제 그 이후에는 나도 이런데 이제 나중에 음악 하게 되면 이런 걸 나가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음악을 시작하고 보니 이런 게 없네. 좀 다른 페스티벌 나가고 싶다. 근데 이런 게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페스티벌이 누가 안 만들어주나? 이렇게 했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설마 내가 만들어야 되나? 이런 되게 뭐 아름다운 지령, 멋진 이런 게 아니고 약간 그 아파트 동대표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해야 되니까 같은. 설마 내가 해야 되나? 근데 그쵸. 뭐 지은 씨가 사람들 연락처도 많이 알고 이 단지에 오래 살았잖아요. 내가 이 단지에 오래 살았지. 이상한 사람들 연락처도 알고 새로 전입한 사람들 연락처도 알고 이런 느낌으로 하게 되는 것이라서 전혀 그런 좀 사명 이런 거는 슬프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네. 아니, 영희 페스티벌 네. 저는 사실 못 갔었는데 네, 영희 피스트레인에 가셨군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피스트레인에 가거나 영입회에 오거나 이렇게 아름다운 날이었죠. 다녀온 친구가 전 아쉽게 못 갔지만 다녀온 친구가 와 이런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었구나 이런 페스티벌이 만들어져서 너무 좋다 멋지다 정말 이거 어떻게 만들게 됐을까 이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저한테 다녀온 후기를 얘기하면서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이제 기사를 찾아보다가 나일까 난가 내 차인가 이 글을 봐서 저희 또 첫 번째 이야기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여서 또 영희 페스티벌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또 여쭤보면서 한번 이야기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서는 이제 또 다른 질문인데 저희 또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진짜 기획자로서 만드는 것들이나 아니면 조금 더 라이브한 이야기들 그런 질문이 좀 들어와서 같이 여쭤보려고 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섭외 에피소드가 있는지라는 질문이 있어서 혹시 미소님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섭외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꼽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티스트 섭외는 저희는 예술 감독의 고유 권한이어서 사실 저는 총감독을 맡고 있고 예술 감독은 별도로 따로 있어서 그 아티스트가 아티스트를 큐레이션하고 섭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첫 해 때가 가장 힘들죠. 왜냐면 평화도 모르겠고 DMZ도 모르겠고 철원도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간 저희가 해외 또 아티스트들이 저희는 한 25팀에서 30팀 정도를 소개하는데 거기에 절반이 한 해외 아티스트다 보니 듣보잡 페스티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희망에 부풀었을 때는 우리가 예전에 이만큼 확보해서 누구도 부르고 누구도 부르고 누구도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저희한테 최초에 주어진 돈에서 아까 살짝도 얘기하셨지만 전체 페스티벌의 한 30% 정도밖에 라인업에 쓸 수가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나머지들의 뭐 운영이랄지 프로덕션이랄지 이런 데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티스트를 부를 수 있는 예산은 너무나 처음에 이상과는 달리 하찮은 수준이었던 부분이 있었기도 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아까 이제 저한테 페스티벌을 제안하셨던 영국에 계셨던 그 기획자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저희는 헤드라이너는 없지만 레전더리 아티스트를 소개하자라는 거는 첫 해부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화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유동하는 것이기도 하고 대중음악사, 대중문화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과거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것 그리고 지금의 현재가 미래로 연결될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고민이 있었어서 과거에 어떤 사조를 만들었거나 이 사람이 있어서 한 장르가 있어서 그 다음에 장르가 있을 수 있었지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봤고 실제 그 과거의 레전드 뮤지션이 그냥 그 과거의 한 시대를 풍미하고 사라지신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음악하기를 지속해 오신 뮤지션들을 저희가 존중하고 그런 뮤지션들이 여전히 페스티벌에 소개될 수 있다라는 문화를 만드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8년도에 저희가 그 펑크락을 만든 섹스피스톨즈라는 이제 그 그룹의 베이시스트이셨던 글렌 메트록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영국 아저씨 분들이 도와주셔서 야 우리 이 아티스트가 첫 해에 오는 게 좋겠어 라고 해서 이제 계속 메일을 보내고 저희와 그 영국 아저씨들이 엄청 공세를 해서 하셨는데 취지 좋고 의미 좋고 한데
너희가 조금 더 페스티벌로서 자리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잘 이렇게 만들어질 때쯤 내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처음에 이제 거절을 하셨어요. 거절을 하셨던 타이밍이 2018년도 한 1, 2월 때쯤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미 시간이 또 흘러서 여러분들이 다 까먹으셨을 수도 있지만 18년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었고 18년도 4.27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어서 이렇게 판문점 파주에서 이렇게 발넘기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남한에 있고 뭐 정상들이 만났나 보다 했던 이제 그 순간들이 왠지 모르게 이 남한 사람들이 저만 해도 약간 뭉클했던 뭔가 그리고 그때 모두가 막 우리는 저희 만든 사람들끼리 신나서 야 이러다 진짜 종전 파티를 우리 피스트레인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 막 이런 기대감이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그 4.27 정상회담이 만나는 걸 보고 다시 연락이 오셨어요. 내가 이런 취지에서 지금 DMZ 그 보더라인에서 피스트레인이라는 음악 페스티벌에 가서 공연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일 것 같다라고 하셔서 그리고 노게런티로 가겠다. 라고 하셨고 또 이 선생님이 멋지신 게 막 본인이 와서 막 본인이 막 무대를 장악하고 이러시는 것보다 내가 내 노래를 하고 한국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아티스트랑 콜라보 무대를 하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라고 먼저 제안을 해주셔서 그럼 우리 누가 돼야 될 것인가라고 해서 그냥 딱 떠올랐을 때 크라잉넛이랑 차승호님이 같이 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얘기를 했고 그분들도 너무 좋아하셔서 실제 페스티벌 하기 직전에 조금 더 일찍 들어오셔서 여기 홍대 합주실에서 설아의 곡을 커버하는 거죠. 그래서 아나키 인더 UK를 같이 부르고 그 글렌메트로 아저씨가 그 말달리자 하면서 닥쳐 하는 그 합주실에서 연습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첫 회 때 아무래도 그 어쨌든 영국 펑크를 만들었던 그리고 한국 펑크의 어떤 중심이었던 이 아티스트들끼리 만나서 그 무대를 했고 또 그 아저씨가 노게런티로 오셔서 여기서도 공연을 하셨던 아티스트가 있고 그때 또 노게런티로 오겠다라고 해서 왔던 뮤지션이 또 있어요. 근데 그 아티스트는 정말 그 민통선 안에 들어가서 월정리역에서 또 공연을 해주시기도 했고 그래서 아무래도 서태 때가 많이 이 인상에 남아 있습니다. 혹시 그때 그 공연을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볼 수도 제가 크라잉넛이 그 했던 것들이 이제 그 크라잉넛에서 되게 좋은 기억이었던 것 같아서 그 뭐 30주년 기념해가지고 뭐 찍었을 때도 그 장면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냥 유튜브에 크라잉넛 글램메트로 이렇게 치면 그 닥쳐 보실 수 있고요. 저희한테 클립이 좀 있는데 아직 그 클립들이 아카이빙된 저희 외장하드에만 있고 공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또 그 공연을 영상으로라도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또 한번 여쭤봤고요. 혹시 지은님도 좀 네. 기억에 남는 섭외 에피소드 있어요? 섭외요. 영입회는 조금 전에 미선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첫 회가 정말 아무런 뭐라 그래야 되지 실적? 먼 페스티벌인데 무슨 그림인데 내가 어떤 데서 하게 되는데 이걸 전혀 보여줄 게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그 피스트레인도 스폰서가 없나요? 조금 있나요? 첫 해는 없었는데 첫 해는- 저희는 강원도랑 철원군에서 아. 예산을 그래도 많이 안정적으로 받고 시작을 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기업 스폰서는 지금 기업 없어요? 스폰서는 이제는 많이 유치해야 되죠.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네. 저희 열심히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쵸.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게요. 이제 남들처럼 들을 때가 아닌데 근데 이제 첫 해에는 당연히 스폰서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뭔데 우리가 돈을 내 기업 입장에서. 근데 여러분 공연 페스티벌들 밑에 포스터 보면 빼곡해요 스폰서가.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데서 이미지를 높이는 게 기업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페스티벌이 생각보다 정말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값을 받으려면 되게 많은 표값만으로는 안 되는 기업 스폰서십이든 아니면 관공서든 지자체든 이런 게 있는데 영희 페스티벌은 당연히 첫 해이자 그리고 여기에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아마 업계의 당사자인 여성들은 거의 공감할 여자는 돈이 안 돼라는 말이 그 업계에 있어요. 놀랍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사실 이제 얘기를 조금 바꿔서 오히려 더 잘 전달되게 노력을 해보자면 예를 들면은 배우 중에 20대 배우들 라이징들 남녀 있고 뭐 30대 이렇게 있고 40대가 딱 되자마자
남자 배우 하면 누구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여성 배우라고 하면 지금 주연급이 갑자기 좀 줄어든 것 같은. 근데 그건 이제 좀 더 파보면 뭐 엄마 역할이나 뭐 어떤 특정 역할밖에 들어오지 않고 남자를 위해서는 이런 역할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성 배우는 갑자기 할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아마 여성 배우들의 인터뷰 중에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역할 자체가 써져 있지 않은 것처럼 되게 많은 분야에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꼭 예술이 아니더라도 그쵸. 입사할 때는 남녀가 거의 수가 비슷한데 이제 그쵸. 뭐 관리자급이 될 때 확 줄어든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왜? 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음악의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게 관객은 여성이 정말 많거든요. 그쵸. 어느 공연장에 가도 관객은 여성이 대부분이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럼 여성 관객이 많으면 여성 창작자들이 그 마음을 더 이해할 테니까 더 인기가 많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학은 그렇죠. 뭐 젊은 작가상 같은 걸 보면은 10명 보는데 10명이 다 여자라거나 거기에 대해서 그러게 편집자도 거의 여자고 뭐 독자도 거의 여자니까 여성 작가들 그렇겠지? 라고 되게 사람들이 납득을 하고 근데 이제 음악의 경우에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근데 저는 이제 당사자로서 제가 너무 많이 가고 있나요? 무슨 질문이었죠? 잠깐 섭외 그래 이거였습니다. 네, 저 딴 데로 간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다들 조금씩 갖고 있던 의문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마도 많은 한국 여성들이 그렇게 하듯이 내가 좀 더 열심히 했으면 됐을 텐데 내가 매력이 없어서 그렇구나. 내가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지. 내 음악이 별론가 보지 라는 생각으로 질문을 내부로 그냥 수렴시켜버리는 거죠. 세상이 잘못됐어 라고 하면 그렇게 말하는 예술가가 무슨 매력이 있어요. 내가 잘하는데 세상이 날 안 받아줘 라고 하면 딱 싫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참고 저도 좀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 말을 꺼내자마자 아직 회사에 보여줄 PPT조차도 없이 그냥 이렇게 전화번호 알아서 안녕하세요 음악하는 오지은인데 페스티벌 건으로 연락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전화통화해서 안녕하세요 하고 제가 페스티벌 할까 하는데 이러하고 저러하고 첫 해라서 개런티도 별로 못 드립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할게요 라고 한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섭외가 안 된 분이 한 분인데 근데 그것도 제 의혹으로는 왠지 중간에 매니저분이 연락을 끊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행복 회로를 돌려서 나랑 통화했으면 나와주셨을 텐데 그게 꿈을 먹고 사는데 다들 그 문제의식을 공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많이 하기도 전에 여자 뮤지션, 여자 창작자들이 중심인 페스티벌을 하려고 하는데요 해서 그냥 할게요. 그래서 뭐 어떤 무대에 사실은 이렇게 섭외할 때 얼마를 드리고 몇 석에서 몇 시쯤에 어떻게 하시고 이런 거 다 얘기해야 돼요. 몇 번째 스테이지 어떻게 하십니다.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없이 했는데도 저 아무 시간에 어떤 무대나 상관이 없으니까 개런티도 됐으니까 물론 조금 드려야 되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이미 약간 한 배가 되어버린 느낌이 영희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페스티벌의 첫 해니까 있었던 일이 아닐까 해서 저는 섭외에서의 에피소드는 다들 이렇게 좀 팔걷고 나섰던 뭔가 이건 살려야 된다 이런 게 일단 세상에 한번 나와서 그 이후를 도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제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각자 다른 회사를 다녀도 비슷한 서름 같은 게 있었던 여자 직원들 같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주제였던 축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는 여기서 질문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축제가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조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미소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두 분께 이거는 공통 질문이기도 한데요. 그 두 분 모두 이제 수많은 음악 페스티벌을 또 만드시기도 하고 참여하시기도 하면서 지금까지 오셨는데 두 분이 가장 처음 음악 페스티벌 현장에 들어왔을 때 어떤 분위기로 기억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뭐 기획자 혹은 또 이제 음악 하시는 아티스트로서 또 진입하셨던 시작이 달랐을 수는 있지만 그때 첫 분위기는 어땠는지 그리고 그 관련 업계인으로서 현장의 분위기나 문화는 어땠는지 먼저 여쭤보고 그 다음에 지금의 피스트레인과 지금의 영희 페스티벌 이후에 지금은 또 어떤 것들이 달라졌다고 느끼시는지 이어서 질문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미소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원래 음악 전공을 했고 근데 악기가 취향에 맞지 않고 많은 것들에 더 다양한 것들에 관심이 많아서 공연 기획 일을 하면 좋겠다를 좀 일찍 선언해서
현장에서 공연을 만드는 일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음악 축제에서 같이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는 제안으로 음악 페스티벌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쭉 어렸을 때부터 음악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던 거였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뭐 기초예술 파트였다면 사실 이제 뭐 홍대, 인디 뭐 이런 씬으로 넘어오게 됐던 계기도 페스티벌을 하면서였던 것 같고, 근데 저는 사실 그 어떻게 보면 계속 누군가들이 기본적으로 그냥 질서에 맞춰서 하는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전 생각보다 이건 왜 이럴까? 약간 Y충이에요. 모든 것에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런 질문들이 많아서 실제 저는 사실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선후배들도 보면은 약간 반골 기질이 그래서 질문이 많고 스스로의 질문들이 많고 그것들에 대해서 뭐 문제의식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것들의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환경에서 저는 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문제의식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제 스텝이 그렇게 옮겨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축제라는 건 생각보다 엄청나게 지난한 일이어서 이 1년, 저희 엄마는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1년에 3박 4일 하려고 그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다 때려넣는 게 맞냐,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투입되는 게 맞냐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성향인 것 같아요. 뭔가를 만들어내고 막 사람들을 매개하고 막 나의 폭주하듯이 어떤 에너지로 뭔가를 쫙 만들어내는 거를 좀 좋아해야 버틸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친구들은 저희 스태프들은 들어오면 초반에 이게 아티스트도 보고 이제 예쁜 모습만 보고 들어오면 사실 많이 놀라긴 하죠. 아까 그 지은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티스트만 섭외하면 다 끝날 줄 알았다라는 그 이면에 너무 많은 것들이 딸려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그런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돌진하는 어떤 이런 정서가 좀 있어야만 버틸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미소님 제가 사실 오늘 오기 전에 두 분의 다른 인터뷰들을 너무 많이 봐서 또 그 되게 인상 깊었던 멘트가 이 페스티벌을 왜 계속하냐라고 했을 때 아름답잖아라고 말씀하셨던 기사를 봤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약간 울컥 그 단어 문장을 글로 읽는데 울컥했거든요. 아름답잖아.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이어달리기를 하신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너무 멋지고 감동받았던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질문이 축제가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인데 실제로 아름다운 이어달리기를 하시면서 바꿔낸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기획자로서 어떤 것들을 바꿨다고 생각하시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뭐 문화, 예술, 음악하는 환경에서 어려서부터 자라와서 그걸 엄청 좋아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굉장히 좀 시니컬한 부분이 있어서 좀 냉소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당장 밥 먹고 사는 일이라고 표현하는 일과는 조금 유리된 것 같은 어떤 문화예술의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러다 보니 저는 맨날 이제 제 스스로 자문하거든요. 순수예술이 순수한가? 대중예술이 대중을 위하나? 우리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지난한 과정인데 이걸 못하러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거랑 코로나 때는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었어요. 왜냐면 평생을 이걸 하고 이렇게 음악 만들고 이게 또 음원 작업하고 음반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랑 이 라이브 씬의 공연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좀 많이 다른데 실제 그때는 모든 것들을 거부당하는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어떤 기록들을 거부당하는 것 같고 그때 많이 생각했죠. 이런 세상에 어떤 이런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도 왜 문화예술이 인간 삶에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것들은 왜 존재해야 한다고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페스티벌에 막 이런 일탈매고 우리가 축제에서 제2 뭐 이런 것들을 수세기 동안 어쨌든 인류 역사랑 같이 해왔는데 그렇다면 저거는 왜 존재해 왔어야만 하는 것일까?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질문들이 계속 떠올라도 여전히 할 수 있는 거는 현장에서 이게 필요하구나를 목격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피스트레인 처음 만들 때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인류 보편의 가치, 뭐 자유, 평화, 공존 이런 가치들이 우리가 이런 초고도 경쟁 사회, 초고도 기술 사회에서 그런 단어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은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걸 봐요. 진짜 자유도 보고 평화도 보고 공존도 보니까 야, 세상에 일시적으로나마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순간이 있을까? 그러면 해야지라는 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제 경계가 너무 심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허물어짐들을 많이 보게 되고 많은 것들이 부딪히고 충돌하는 과정이거든요. 페스티벌은 사실 뭐 누구 하나가 딱 정해가지고 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이렇게 가자가 아니라 아까 이어달래기라는 표현도 저는 개주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페스티벌 할 때 그럼 진짜 1년 내내 페스티벌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1년 내내 준비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랑 그 예술감독 같은 경우 1번 주자예요. 그래서 1번 주자가 세팅을 해놓고 있으면 그 다음 주자로 그럼 1번 주자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2번 주자로 넘어갈 때 1, 2번이 같이 뛰고 1, 2, 3번이 같이 뛰고 1, 2, 3, 4번이 같이 뛰어서 저희 사무국 10명이지만 현장에 갔을 때는 400명, 500명의 스태프들이 같이 하게 되는 이어달리기인데 사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다른 사람들과 충돌하고 마찰하면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든다는 일이 쉬워? 그리고 그런 일들이 가능해? 라는 거에서 사실 되게 어려움과 부침이 있지만 저는 그거에 대해 올해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거는 제가 아름답다는 표현을 너무 남발하는 것 같지만 한 방향을 바라보고 뛸 수 있는 500명이 있다? 그런 일들이 있다? 라는 거는 굉장히 아름답고 이런 일들이 존재해야 다른 아름다움들이 좀 파생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페스티벌만큼 여전히 재밌는 걸 못 찾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페스티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은님께 네. 또 질문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처음에 저희 두 번째 질문에 들어온 질문 똑같이 지은님께 해볼 텐데 네. 어쨌거나 아티스트로서 음악하시는 분으로서 이제 페스티벌을 경험하셨을 테고 또 지금은 영희 페스티벌의 기획자로서 영희 페스티벌을 치러낸 이후에 네. 또 페스티벌을 또 다른 페르소나로 입문을 하셨잖아요. 지금 이제 기획자로서 영희 페스티벌을 그랬을 때 1년 동안 진짜로 일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병행이 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미소님이랑 나란히 앉아있지만 저는 좀 약간 세미 정도로 받아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미 기획자. 네. 그래서 예술이 그 음악 하시는 분으로서도 처음에 그 입문하셨을 때 느낌과 또 기획자로서 영희 페스티벌에 하셨을 때 느낌 또 어떤 것들이 다르고 실제 영희 페스티벌의 기획자로서 전하는 사회에 바꾸고 싶었던 메시지 그런 거에서 어떤 걸 또 느끼셨는지. 저는 사실은 그 페스티벌집 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기 GMF라고 하는 페스티벌이 있어요. 그 한국의 어떤 페스티벌의 상업적 이미지를 만드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그리고 그 모 회사는 MPMG라고 하는 회사인데 거기에 저는 7년인가 있었을 거예요. 2, 3집을 거기서 냈는데 그쵸 거기에 그래서 MPMG집 맞달이긴 해요. 예. 그리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제가 저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도 평소에는 GMF 그리고 이제 뷰티풀 민트라이프라고 하는 것도 하고 또 중간중간에 민트 페스타도 하고 그래서 페스티벌집 사람들이 저의 업무도 보는 거죠. 그들은 1년 내내 일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좀 본 거예요. 긴 시간. 그래서 어깨너머로 그래가지고 조금 많은 게 어떤 부분 익숙한 것들도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 제가 그 집 딸로서 알게 된 많은 것들이 있는 거죠. 정말 페스티벌의 잔혹한 세계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 DMG 피스트레인이 노 헤드라이너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분식집을 단무지만 갖고 하겠다는 느낌이에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단무지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 여러분 다 아셨죠? 그러니까 저희는 뭐 이걸 팝니다.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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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시선을 끌어온 다음에 근데 무슨 두부찌개도 있고 뭐도 있고 김치볶음밥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모든 요리는 평등합니다. 네, 뭐 돈가스도 단무지도 전부 평등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끌어야 되는 페스티벌에서 이렇게 한번 주저를 만드는 근데 그렇게 해서 더 큰 효과를 내는 건 사실 진짜 용감한 일인 거죠. 왜냐면 페스티벌에서 그렇게 헤드라이너를 한다는 거는 사람들을 무조건 끌어야 하니까 페스티벌은 근데 GMF가 제 생각에 그게 가장 살벌한 곳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상업성. 네, 헤드라이너 할 수 있어? 근데 헤드라이너를 저는 예전에는 그 어떤 상징이라고 상업성의 상징이라는 얘기를 하자면 그 뮤지션들끼리에는 어떤 무대에 엔딩을 친다. 헤드라이너가 된다. 헤드라이너라는 게 페스티벌에 이런저런 무대가 있을 때 어떤 무대 끝에 하는 사람 헤드라이너거든요. 아마 맞을 거예요. 이거를 예전에 나도 헤드라이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페스티벌집 딸이 된 이후에는 너 그거 채울 수 있어? 다른 무대에도 헤드라이너들이 있는데 너 지금 옆에 무대 내리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 보러 올 것 같아? 그러니까 누가 아무도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제 안에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내가 헤드라이너를 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가장 선호하는 무대는 뮤지션들끼리 모이면 퍼스트 스테이지의 4시 정도? 제일 큰 무대 4시 정도면 사람들이 좀 열린 마음으로 체력도 있고 오며 가며 사실 페스티벌에 나가는 게 뮤지션들이 좀 자기를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뮤지션들이 있으니까 나를 모르거나 내 음악을 안 들어봤어도 딴 사람을 보러 왔다가 날 좀 좋아하게 됐으면 좋겠다. 왜냐면 결이 입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이면에 있는 상업성이라고 하는 너 이거 채울 수 있어? 사람들이 너 보러 올 것 같아? 텅 빈 무대에서 너 공연하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라고 하는 의식이 제 안에 생긴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측면을 먼저 알게 됐어요. 페스티벌을 생각할 때 뭐 낭만 나가면 좋겠다가 아니고 난 채울 수 있는가. 그게 좀 되게 잔혹하죠. 네임밸류라고 하는 게 그 페스티벌에 저는 타임테이블을 보는 게 조금 무서운데 사실은 조금 그 해에 여기부터 좀 뮤지션의 오바인데요. 오래 일을 했다는 거는 오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DMZ의 포스터를 봐요. 그럼 아 올해 DMZ에서 이런 분들 불렀구나 라는 생각을 뮤지션들이 조용히 하는 거예요. 많은 페스티벌 보고. 그리고 타임테이블로 아 이 사람이 일로 갔고 이 사람이 9시에 하는구나. 아 이 사람은 3시구나. 아 이 사람은 이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그게 당사자가 되면 이제 복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뮤지션적인 이야기긴 한데 그렇게 해서 상업적으로 무조건 잘 돼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어떤 의식과 근데 그 기준이 뭐지? 라고 하는 근데 그것만은 아닌 예를 들면 이것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진짜 이 밴드가 오면은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아서 진짜 꼭 섭외하고 싶어. 이 사람은 막 열광적인 팬은 없어도 진짜 레전드야. 그래서 이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어. 이 사람은 지금 엄청 힙해. 그래서 막 그렇게 아직까지 세일즈는 안 되더라도 이 사람은 지금 또 있으면 좋아. 이렇게 각자의 쓰임 같은 게 있는데 이제 제 문제의식은 여성인 경우에는 묘하게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묘하게 일집에만 불림을 받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라든지 젊은 여성일 때 좀 더 불림을 받는다는 느낌이라든지 레전드려면 정말 엄청난 레전드 70대가 되어야 불림을 받는 느낌이라든지 그래서 4, 5, 60대가 약간 비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면 이제 제가 이런 문제의식 가졌을 때 너는 그래도 불리잖아 라든지 뭐 꼭 그런 것까지 욕심내야겠어 라든지 뭔가 여러 가지 이렇게 좀 그러게 그냥 내가 더 잘했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깎아나가는 그런 게 있어서 그 문제의식 두 개가 만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기준 중에 어떤 성별은 이 형은 진짜 레전드잖아. 이 형은 진짜 멋있잖아. 이 형은 요즘 앨범 안 나서도 이 형이 페스티벌 나와야지. 이 동생이 요즘 어떻잖아. 이런 느낌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상업의 기준이든 그게 멋짐의 기준이든 레전드의 기준이든 아니면 루키의 기준이든 뭐든 그거 자체가 이미 뒤틀려 있어서 내가 생각하기엔 거기에 이 사람들이 맞는데 그냥 사람들이 덜 부르고 있다면? 근데 저는 그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명예 페스티벌을 만들면서도 같이 하는 분들도 이게 잘 될 거라는 생각을 그렇게 안 하셨어요. 여자들은 당연히 장사가 안 되고 우린 좋은 일을 하는 거지 이건 당연히 흥행이 안 될 거야. 근데 티켓을 오픈하고 하루 만에 매진이 된 거에 당사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잘 됐네요? 그래서 딱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말을 해도 아유 그렇게 생각은 하시겠지만 아닐 거예요. 실적이 그래요. 여자들 데리고 저도 많이 해봤는데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저는 멋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서 아니라니까 진짜 흥행도 잘 되고 아니 진짜 아니라니까 라고 하는 그거를 영희 페스티벌이 감사하게도 관객들이 이걸 선택해 주신 덕에 그리고 선택을 하게 그런 좀 악조건에도 출연을 결정해 주신 여자 창작자들 덕분에 아 이게 되네? 라고 하는 현대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그 실적을 저희가 얻게 된 거예요. 이 정도 규모의 이런 라인업이 이렇게 모였는데 이 정도의 세일즈가 났고 이렇게 멋있게 됐어. 그러면 다음에 이거를 출연을 망설인 사람이 만약 있거나 아니면 스폰서십을 망설인 기업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가 더 빨리 손을 뻗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초석이 만들어졌다는 거에 이제 축제가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 저는 1차적인 제 안에 떠오른 대답은 없다였거든요. 왜냐면 음악하는 사람들이 음악이 세상 바꿀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공허한 얘기인데 바꿀 수 없겠지만이라고 하고 음악을 하고 있으면 좀 바뀌었을지도 같은 그렇게 흘러간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뭐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개 꽂는 것도 아니고 뭘 어떻게 바꿔요. 그러니까 저희가 바꾼다기보다 그거를 느낀 사람들이 바꿔주는 거지. 예, 결국 개미들이 하는 건데 옆에서 이제 배짱이들이 BGM 틀어주는 건데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이게 되네라고 하는 아주 상업적인 얘기랑 근데 그게 음악을 시작하는 어떤 여성이 난 영희 페스티벌 나가고 싶어. 예를 들면 나는 펜타포트가 나를 안 부를 것 같아. GMF도 나를 안 부를 것 같아. DMZ 열심히 하면 나갈 수 있을까? 뭐 이런 느낌에서 영희 페스티벌이라면 날 좀 불러줄까? 라는 좀 스스로를 긍정하게 되는 마음이나 아니면은 관객도 나 솔직하게 얘기하면 페스티벌에 가고 싶었는데 이 밴드랑 이 밴드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내 윤리적인 기준에 너무 어긋나. 그래서 내가 이걸 참기 싫어. 그럼 그냥 안 갈래 라고 생각한 분들이 이렇게 클린한 아무도 성취를 하지 않는 네. 어이없죠? 어이없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나를 깁생하게 하지 않는 그리고 되게 다양한 여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광경을 봤을 때에 참 진부한 말이지만 인파워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분이 뭐 기획자일 수도 있고 그분이 이 맛을 한번 보셨기 때문에 이 또 다른 맛을 보고 싶어 하실 거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영희 페스티벌 하고 되게 비관적이었던 마음이 왜냐면 페스티벌집 딸이니까 여긴 되게 잔혹한 세계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좀 바뀌었죠. 이거는 되게 좋은 일일 수가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좀 내 개인적인 뭐 벌이나 사익이나 내 스케줄을 전부 접고 이 페스티벌에 나를 제물로 바친 보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진짜 들어서 제 생각보다 이제 끝난 지 그 6월에 했으니까 이제 좀 한 달 반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좀 더 긍정적인 마음이 돼서 네 2회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이고 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제 또 지자체, 공연장, 스폰서십, 출연자 이게 더 맞아떨어지고 선생님들이 표를 사셔야 성립되는 거고 제 망상반으로 안 되는 거니까 하지만 뭐 조금 갈아 넣어도 되지 않을까 한 번 정도 더. 다음번에 두 분이 오늘 약속해 주셨어요. 다음번엔 오늘 연락처를 교환하셔서 날짜를 절대 이건 진짜 어쩔 수 없는 저희 처음에 7월이었거든요 선생님. 네 저희 7월이었는데 어쩌다 그렇게 된 거예요 6월에. 그래서 정말 저도 너무너무 안타까웠고 제가 그래서 결심한 게 아직 지산 락 밸리가 살아있는 평행 세계에 지산과 겹치면 되겠다. 근데 너무 많이 웃으셨네요. 되게 딥한 농담인데 예전에 그 지산 밸리락이라고 하는 페스티벌이 있었어요. 자세한 이름 모르겠어요. 저를 한 번도 부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충 그냥 기억하는 지산 펜타포트는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갔기 때문에 지산에 나 빼고 공연하는 그 지산이 한 8월 초? 막 일단 펜타로 좀 비슷한 시기 했던 것 같아요. 그때랑 겹치게. 네, 또 여러분도 다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산과 겹치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이게 좀 중요한 이슈긴 해요. 그래서 이게 페스티벌 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예를 들어서 언제 할 거야? 날짜 겹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공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고 저희 스태프들도 영희 페스티벌 딱 그 티켓 열리고 하는 날 야 우리 거 취소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티켓 판매 현황을 들여다보는 스태프들도 있었습니다. 좋을 수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둘 다 환경 많이 잘 됐으니까. 진짜, 네. 그럼 하루씩 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렇게 네, 되시더라고요. 진짜. 네. 아니 진짜 실제로 제 친구들은 정말 고민을 하더라고요. 어디를 가야 하냐, 막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하루하루 얘기도 아이디어도 나오긴 했었거든요. 네. 실제 그런 분들 계셨군요. 네, 그러면 다행히 내년은 겹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들 최초로 지금 들으신 최초 뉴스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대질문, 마지막으로 가볼 건데 피스트레인과 영희 페스티벌은 무엇을 바꾸려 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판에서 사실 이 질문과 좀 겹치는 답변들도 많이 해주시기도 했고 그런 질문들도 많기는 했었는데요. 그래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미소님께 그 피스트레인 기획하시면서 라인업이나 운영진을 구성할 때 여성 아티스트나 루키, 다양성 등을 좀 의식적으로 고민하셨던 부분이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는 라인업, 노 헤드라이너도 선언을 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좀 라인업의 기준점들을 좀 만들어 놓고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조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기 확신과 색깔이 분명해야 된다. 그리고 라이브 퍼포먼스에 강점이 있는 뮤지션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해외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국내에 최초로 소개되는 뮤지션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시대의 평화적 가치와 상반되지 않는 뮤지션이어야 한다. 뭐 이런 어떤 기준점들 안에서 아까 이제 뭐 무대 슬롯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25팀에서 30팀 정도를 소개한다라고 했을 때 그 포션 안에서 그럼 이제 레전드 아티스트는 우리가 누굴 섭외할 것인가? 그리고 철원 주민분들도 알만한 아티스트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페스티벌에서 약간 떼창으로 이제 이렇게 몰아줄 수 있는 뮤지션들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었었고 그리고 저희가 보통 해외에서 소개하는 아티스트들은 지역적으로 보면 영미 뮤지션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 면에서도 다양성이 좀 마련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는 분쟁 지역에 있는 아티스트들, 분쟁 지역, 분쟁 국가에 있는 아티스트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소개를 해 왔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안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예술 감독도 다 여자예요. 그리고 저희들은 여자 스태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고 이제 미투 이후에 저희가 피스트레인이 만들어졌잖아요. 2018년도 19년도니까 미투쯤이에요. 그러다 보니 유럽 동네만 해도 그 페스티벌을 만드는데 젠더 이퀄, 젠더 밸런스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페스티벌에서 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들을 저희가 알고 있었고 저희도 무의식적으로 뭔가를 하고 나면 다시 검토해요. 지금 여성 뮤지션의 비율이 얼마나 되지? 라는 부분들도 있고 여성 뮤지션들을 조금 더 소개를 하려고 더 노력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지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도 예를 들어서 저는 아티스트의 성장서사의 페스티벌에 기여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성장서사가 여전히 유효한지는 모르겠지만 홍대에서 50명, 100명 관객 앞에서 있다가 200명 있고 300명, 500명, 1000명 뭐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새로운 팬들을 만나는 그 무대 자체가 페스티벌이 매개해 줄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개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큰 무대에 서지 못했던 뮤지션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드리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시간 타임테이블 안에서도 조금 더 여기 안에서도 위계를 좀 지우는 부분들 그 저희는 헤드라이너 할 때도 가나다 순이거든요. 누가 유명하다고 해서 이런 게 아니라 가나다의 ABC 순으로 그냥 똑같은 폰트로 아티스트를 소개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처음부터 첫 해, 두 번째 해 때 만들어 놓은 기준점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잘 지키고 있나?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맞게 하고 있나? 라는 부분들은 저희 스스로 좀 검토를 하는 편입니다. 어떤 기준점을 만들고 계속 그 기준점을 세상의 변화에 맞춰서 바꾸는 것들이 아니라 계속 잘 지키고 있는지 계속 다시 점검해 가시면서 가시는 것들이 정말 이야기가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앞에 이제 그 축제가 사회를 바꿀 수 있는가 뭐라는 질문에서 지금 뒤로도 연결이 된 것 같은데
아까 저희 오늘 둘이 얘기했을 때를 본다고 하면 저도 그렇거든요. 저희가 2박 3일, 3박 4일에서 거기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뭐 스스로의 자유와 스스로의 평화를 막 정의한다고 해서 갑자기 세상이 바뀔 것이다. 그런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실제 그 DMZ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나만의 분단 사회에서 살고 있다조차도 까먹고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소성을 옮겨서 여전히 한반도에 우리는 이러한 환경과 구조 안에 놓여 있어를 자기 인식을 하는 거에 링크를 해주는 거고, 어떻게 보면 평화나 자유나 인간의 보편적 가치들을 이런 단어로도, 저도 피스트레인을 하기 직전에는 이런 단어를 내 입 밖으로 내본 적도 잘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 시공간에 자꾸 매개하고 링크를 하는 것, 그리고 아까 저는 되게 반가웠거든요. 영희 페스티벌도 그렇고 모든 페스티벌이 되게 상업적, 서울 도시명 피크닉 페스티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아까 뭐 지산 얘기도 하셨지만 대단히 다양한 유형의 페스티벌이 생겨나서 우리 사회가 어쨌든 문화적 다양성을 스스로 수용하는 것들의 스펙트럼이 저는 넓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그렇고 아마 영희 페스티벌도 그렇고 그런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그런 링크를 하는 일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마지막에 또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역시 아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은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영희 페스티벌을 준비하면서 이런 무대를 꼭 만들고 싶었다 하는 장면이나 순간들이 있으셨는지. 사실 저는 그러게요. 영희 페스티벌에서 총감독 겸 예술감독 겸 뭐 저기 잡무 겸 변경 겸 이렇게 막 있었던 것 같은데, 온라인 응대 겸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뭐를 연출해서 멋있는 게 나오는 게 아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그냥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무대랑 이 관객이 3일 동안 여기에 이렇게 계속 있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엄청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로 했었어서 전 제가 연출하고 싶었던 건 전혀 없었고, 그게 근데 어떻게 해야 그 화학작용이 일어날 것인가는 페스티벌, 음악을 사랑하지만 페스티벌에 별로 안 왔던 사람들, 아마 그 사람들은 국제도서전에는 가고 그 사람들은 굿즈를 좋아할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그 뭐죠? 독립출판 하시는 언리미티드 에디션 맞습니까? 예, 거기엔 가시는, 그래서 거기에서 2시간, 3시간 줄 서는 게 너무 익숙한 헤비 문화 유저인데, 그들의 특징은 내향인, 그들의 특징은 인스타 비계, 그들의 특징은 셀카 안 찍는 거, 그들의 친구는 공연을 친구랑 가면은 정신이 산란해서 혼자 조용히 보고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페스티벌은 사실은 현장성, 그걸 좀 잔혹하게 얘기하면은 조금 과시하고 싶은 마음, 내가 이렇게 좋은 인생을 살고 있어, 이걸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나쁜 게 아니죠. 그런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고, 그 사람들이 문화계를 이렇게나 돈을 쓰며 견인하고 있는데,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데에는 그게 조금 배제되는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전부 좌석이었고, 그리고 그 무대 뭐였죠? 다이나믹 무대에서 퍼포먼스? 네, 그게 전혀 오히려 없는 음악들이 또 페스티벌에 갈 가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니네 음악 신나? 안 신나잖아. 그럼 아니지. 에? 신나지 않는 음악 선 너무 많이 했는데 라는 느낌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이만큼이나 사람들의 수요가 있다는 걸 일단 업계에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랑, 그런 예술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그리고 관객도 그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 봤을 때 나한테 이런 감흥이 든다라고 하는 게 한 곳에서의 만날 때 화약작용은 정말 일으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페스티벌 같은 데 공연을 할 때 어쩌다가 그 제 뒷팀이 현재 굉장히 인기가 많은 남자 밴드인 경우에는 그분들이 이제 인기가 많다 보니 어찌 보면 한정된 공간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비율이 그 밴드분들의 팬분들 밴드의 팬이 너무 존대 인플레이션이죠. 밴드의 팬이 많을 경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그분들은 저는 이제 그분들을 미래는 날 좋아할 거야라고 믿고 있지만,
일단은 잘 모르겠고 다리 아프고 우리 오빠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고 우리 동생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동생은 오빠라고 부르고 싶을 수 있으니까 저는 좋은 일입니다. 정말 좋은 일이고 그런 활력으로 험한 세상 살아야 되는 거. 그분들도 음악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고 정말 저는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새벽 2시에 들은 음악이 제 음악인 걸 알기 때문에 진짜 사랑하는데 근데 그분들이 그만 필요한 마음에 팔짱을 끼셨을 때가 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한 1열부터 몇 열까지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한 100분 정도 분들 계실 텐데 한 10% 정도가 만약 팔짱을 끼고 있다면 이제 뮤지션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된 곳에 왔나? 라고 하는 내가 제자리에 있지 않나? 내가 지금 이 구멍에 맞지 않는 무언가인가? 블럭인가? 라고 하는 좀 유리되는 느낌이나 그리고 이제 팔짱을 풀으려면 에너지 진짜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공연을 했을 때 막판에 선생님들의 팔짱이 풀려 있을 때 뿌듯하지만 처음부터 저분들이 우리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지막엔 이렇게 그로 한다면 그 처음에는 내 곡 날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오히려 막 처음부터 막 파이어 이런 노래를 해야 된다든지 약간 호전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완전히 날 이해하고 기다리고 있고 환영하는 관객 앞에서 공연하면 어떨까. 근데 그거를 영희 페스티벌에서 뮤지션들이나 창작자들도 경험하길 바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저한테 했던 게 제가 여기 나가도 되나요? 제 앞에 15명만 있지 않을까요? 제가 여기 페스티벌에 불리는 게 맞나요? 그 뮤지션이 아닌 경우에. 뮤지션인 경우에는 제가 그래서 여기 왔지만 여기에 사람들조차도 저를 안 사랑하면 어떡하죠? 이런 식의 말도 실제로 예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는 어쩌면 한국 여성인 경우에는 꽤나 공감하는 어떤 마음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자들은 엘리베이터에서 거울 보고 오늘 나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자들은 엘리베이터에서 거울 보고 나 피부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어떤 이상한 밸런스 같은 것 때문인 건데 이제 내 일터에서 그런 일을 겪으면 더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영희 페스티벌 공연을 하고 이런 무대는 처음이고 이런 관객은 처음 만났다라는 말을 할 때 그건 코미디언들도 그렇고 그리고 관객도 이렇게 계속 이 사람들을 볼 때의 그 1시부터 뭔가를 봤을 때 축적되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어떤 밴드 보고 어떤 밴드 보고 마지막에 클라이너스 봤을 때 진짜 환희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저도 그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근데 그거를 내향인이자 여자 뮤지션의 음악을 좋아하고 어떤 그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불리는 페스티벌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안 갔던 그리고 스탠딩 공연에 딱 괴로운 그런 사람들이 저요. 그런 사람들이 앉아서 이런저런 그 객석으로 오가며 이런저런 무대를 보호할 때에 생겨나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그건 분명 있을 거고 그거는 이 공간에 있는 참가자만이 아닌 향유자까지 모두가 관계자도 느낄 것이다 라고 하는 신념이 있었는데 그게 되었길 바라네요. 그래서 이거에 영감을 받은 다른 자잘한 페스티벌까지는 아니어도 이벤트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좌석에서 좀 조용한 잔잔한 어찌 보면 가만히 앉아서만 해서 퍼포먼스가 없는 듯도 보이는 저희는 무대 장치도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건 돈이 없어서. 근데 진짜로. 근데 아무도 무대가 빈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저희 깡당당 무대였거든요. 그냥 나무, 그냥 커튼. 근데 진짜 멋있었어요. 왜냐면 이미 다들 너무 노련해서 그런 뭔가 온전히 이것만 있어도 더 집중이 되는 그런 무대들이 있잖아요. 예, 모든 무대에 각자의 그게 있는데 여기에 기준을 맞추면 여기 있는 사람이 내가 너무 많이 갔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근데 여기도 기준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내향인, 좌석, 조용한, 잔잔한 퍼포먼스가 없는 그런 음악들이었고요. 그게 저는 이미 바뀌었다는 생각을 해서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쁩니다. 이 80년대생들의 특징이에요.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야기에서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2가지 질문 더 드려보려고 하는데 우선 이제 미소님께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나라의 페스티벌 문화는 어떻게 달라져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질문 드려보려고 합니다. 너무 원대한 질문이네요. 일단 제가 페스티벌을 10년 뒤까지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해야죠. 제가 저도 이제 80년대 한 중반 생인데 저는 아직 싱글이고 뭐 그러다 보니 저는 맨날 그렇지만 되게 페스티벌은 출산과 육아와 같은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창작을 해서
생산돼서 딱 태어나요. 그리고 이게 그냥 아티스트의 창작품이 아니라 되게 축제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만들어진 것만큼 잘 자라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 지금 내 아이는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학 갈 때까지는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러고 나면 바로 독립해라라고 얘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 이 후배들한테 저는 빨리 바톤을 넘기고 그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만 가도 은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만해도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유럽에 있는 좋은 페스티벌들을 많이 가게 되면 사실 50년, 60년의 레거시를 가진 페스티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나 속도전으로 빠르게 문화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있고 나 이제 여기 가봤더니 이것 좀 알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난 이제 새로운 더 힙한 거를 찾아서 갈게. 뭐 이렇게 이동하는 어떤 소비 패턴이 있다 보니 문화 안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저는 늘 위기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가 페스티벌 할 때 늘 새로워야 되고 낯설어야 되고 우리한테 재밌어야 된다. 그래서 새롭고 낯설고 멋지냐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한테 많이 하는데 그 안에는 뭐 그런 것들을 당연히 추구하는 게 기획자의 마인드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내가 이렇게 패스트 트랙으로 많은 것들이 빨라지고 대체되는 세상에서 굉장히 오리지널한 아날로그적인 어떤 매체를 가지고 내가 지속 가능하게 20년 동안 레거시를 쌓아도 첫 해 때 왔던 관객이 정말 20번째까지도 와줄 수 있을까라는 이런 좀 위기의식, 위협 같은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페스티벌은 뭐 정말 힙스터들이 이동하면서 계속 뭔가의 새로운 것들을 찾는 경향성으로 이동을 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어떤 것들은 또 좋은 레거시를 가지고 성장해서 레거시를 기반으로만 해야 만들어지는 어떤 것들이 축적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그 그랜드 민트 그리고 펜타, 자라섬 이 정도가 20년을 조금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건데 그것도 이제 한 3개잖아요. 부산, 불악까지 하면 4개 이렇게 보는데 이게 페스티벌 자체가 되게 돈을 많이 벌 것 같지만 돈을 못 버는 비즈니스의 모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레거시를 가지고 좀 계속 오랫동안 남겨주는 거 그럼에도 그러려면 결국에 페스티벌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계속 새로운 시도들을 좀 하고 레거시는 레거시대로 축적되는 것들을 좀 중요하게 만들어야 아까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 문화 자체를 찾을 수 있고 이 문화가 여전히 우리가 이런 초기술 사회에도 유효하고 이런 사회일수록 이런 만남과 이런 시공간이 필요하다는 거를 느끼고 올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제가 20년쯤 됐을 때 다른 페스티벌이 한 40년쯤 되고 그런 어떤 문화들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은님께도 같은 질문 드릴 텐데 네. 이제 물론 10년 뒤에 여기 페스티벌은 소멸됐겠지만 돼야겠지만 우리나라 페스티벌 문화는 어떻게 달라져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여기서는 이제 좀 뮤지션에게 많이 치우친 말을 제가 하게 될 것 같은데 스페인에 되게 유명한 프리메베라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는데 바르셀로나에서 하는 거더라고요. 네. 엄청 유명한 세계에서 좀 손꼽히는 페스티벌인데 거기가 몇 년 전에 이미 남녀 동수를 하려고 했을 거예요. 뮤지션을 반반으로. 근데 그게 되게 급진적인 얘기였잖아요. 마치 그쵸? 남녀가 어떻게 반반이 페스티벌에? 급진적인데 그쵸? 그러니까 100대 기업 안에 여성 임원이 이렇게 적어 말도 안 돼라든지 의회에서 여성 국회의원 너무 작은데 말도 안 돼. 막 변호사 협회에 등록된 여자가 이런 말도 안 돼 이렇게 되는데 페스티벌 남녀 동수? 너무 급진적인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자체가 되게 이상한 거죠. 왜냐면 남자들이 대부분 돈을 쓰는 어떤 영역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이제 저 같은 또 출발이었는데 근데 10년 뒤라면 저는 이미 다 그게 당연히
이미 몇 년 전에 페루이마베라는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뭐 기업들도 저기 채용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공무원도 뽑을 때 채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진짜 잘 아는 곳이 여기 바로 마포 여성 동행센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니 수치를 달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모두가 당연히 그런 문제의식은 있어야지라고 하는 세상에 되게 다양한 직종이 이미 그런데 음악계가 그거에서 조금 늦은 느낌이 오히려 있어서 그때는 10년 뒤에는 한국도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니까 그게 되게 당연해서 당연히 거의 모든 페스티벌이 남녀 동수를 좀 억지로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걸 하다 보니 그게 맞아서 필요 없게 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페스티벌이 사실 소멸돼야 된다는 얘기는 여기 나온 분들이 다른 데 나가는 너무 바빠서 굳이 이렇게 우리가 모여야 될까? 같은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봉준호 감독이든 박찬욱 감독이든 뭐 다른 감독들이 오만 영화제 베니스든 까니든 이런 데 너무 많이 가서 코리아 필름 페스티벌이라는 걸 우리가 뭐 열어야 될까? 나는 이런저런 데 많이 불리는데 같은 그러니까 이미 그게 한국 영화가 갑자기 영화로 빠졌네 여기가 그게 어떡하지? 틀린 얘기면 어떡하지? 예, 근데 이런 비유를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영희 페스티벌이 뭐냐는 질문을 기자분들한테 되게 많이 들었어요. 하기 전에. 근데 그게 제가 여기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비유가 여기 여자라고 묶였다는 게 어떤 경향성을 오히려 보여주는 게 아니고 뉴욕의 한복판에서 K필름 페스티벌이라는 걸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봉준호, 박찬욱, 윤가은, 김초희 이 사람들이 다 각자의 영화를 만들지만 한국이라는 키워드로 묶이고 근데 그 페스티벌을 하는 게 어떤 이미 이제 이게 별로 안 알려져 있을 때는 뭔가 동양의 한국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서도 영화를 그렇게 만드나 봐? 라고 하는 시대도 있을 수가 있지만 이미 이제 전 세계 시네필들은 그래 이 감독들 다 한국 사람들이고 그럼 여기 가면 이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과 나도 만나고 그렇게 잘 이해하는 사람들과 영화를 보는 체험도 하고 이 감독들도 내가 뭐 그 GV 같은 것도 보고 이렇게 되게 큰 축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일인데 그게 오히려 이제 저는 그 늦고 있다, 늦어진 상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악계가 오히려. 네. 그래서 이미 봉준호 감독, 박찬욱 감독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외국인 감독인데 왜 그거를 아카데미 같은 로컬 영화제가 그렇게 취급해? 같은 농담이 통하는 시대가 이미 되었는데 그러면은 누군가 영화계에서 봉준호가 누군데? 그런 사람 영화 왜 봐? 라고 하는 얘 무식한 사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 같은 분위기가 10년 뒤에 완전히 만들어져서 이런 논의가 더 이상 나와야 될 필요가 없이 그냥 그 사람이 에이 바보야 그것도 왜 모르냐 라는 말을 듣는 시대가 와서 이럴 일이 없어질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어요. 10년 뒤라면 2036년이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진즉에 소멸됐고 맞나요? 2036년? 네. 그래서 여기 나왔던 분들이 여기저기에서 자기의 것을 온전히 펼치며 그리고 이걸 보러 오신 분들도 자기의 감상 내가 꼭 맞는 곳에 있다고 하는 그런 감상 같은 거를 되게 많은 곳에서 느끼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저는 항상 비관주의자의 긍정주의 같은 느낌으로 세상은 언제 망할지 모르지만 그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같은 느낌으로 살고 있는데 페스티벌계도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DMZ는 제가 생각하기엔 힙스터가 제일 많이 모이는 페스티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철원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는 페스티벌. 그리고 DMZ 피스트레인에 오는 사람들은 라인업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라인업보다 그 철원에서 열리는 피스트레인 특유의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서 라인업은 알아서 잘 짰겠거니 하고 가는 그러니까 페스티벌에는 신뢰도가 가장 높은 충성 관객들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거 레거시를 지킨다면 더더욱 그거를 이때부터 했대라고 하는 게 있어서 한국에서 힙스터를 시작한다면 일단 DMZ부터 한번 가고 찍고 가야 되는 그런 게 점점 더 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냥 그 향유자로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걱정하실 게 전혀 없지 않을까. 네, 꽃밭절이 마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차놀이를 하기 가장 좋은 페스티벌 같은 불악이 뭐 여기서 이러고 있긴 하지만 좀 더 라인업이 솔직히 굉장히 세련됐기 때문에 예, 부산 락페의 관계자분이 지금 혹시 상처를 입으셨다면 네, 죄송합니다. 개인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어느덧 이제 마지막 질문, 공식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사실 말씀 중에 다 녹여서 답변해 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 질문으로 지금까지 이제 10년 뒤도 한번 그려보고 옛날에 과거 첫 시작도 그려보고 지금 현재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방금 이제 미래에 대한 질문을 했잖아요. 그려보는 변화 속에서 피스트레인과 영희 페스티벌은 각각 어떤 역할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는지 한번 마지막 질문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미소님부터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앞에서 다 맞아요. 했어요. 앞에서 다 한 것 같고 아까 얘기해 주셨던 부분도 그렇고 한 20년쯤 됐을 때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티스트가 누가 나오냐가 아니라 일단 그냥 저희 가면 재밌대. 그리고 저희 가면 어떤 에너지들을 다시 얻고 조금 긍정의 기운을 좀 받아가지고 올 수 있대. 라는 것들을 가지고 찾아오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뭐 그런 건 있어요. 저희 스태프들 중에 너무 도파민 중독자들이 많은데 1년에 한 번 하는 건 좀 아쉽지 않나요?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이거 공연이랑 페스티벌 만드는 거는 좀 많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만 저도 약간 1년에 또 아까 우리가 만든 무수한 것들이 딱 2박 3일에 하고 나면 지금도 아까 우리 6월에 같이 끝났는데 전 좀 약간 되게 반년 정도 지난 것 같거든요. 시간 감각이. 그래서 보면 조금 더 피스트레인이 추구하는 어떤 성격과 태도를 가지고 또 다른 페스티벌을 만들겠다는 거 장담할 수 없고요. 조금 더 문화적 다양성을 조금 더 수용하게 하는 프로젝트들을 연결해서 좀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지은님께서 네. 계속 영희 페스티벌의 소멸에 대해서 얘기해서 마치 되게 좋은 첫 데이트 했는데 나는 곧 떠나 이렇게 얘기하는 얄미운 상대처럼 하는 부분 조금 양해해 주시고 당하신 적 있는지 되게 크게 웃으시는 분들이 있네요. 근데 생각해요. 저는 이게 진짜 몇 회까지 할 수 있을지도 약속을 할 수가 없는데 대신 누가 이걸 보고 뭐야 나도 하겠네 라고 생각하거나 나 더 멋있게 해 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엄청 많이 생겼으면 좋겠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 영희 페스티벌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동시에 더 멋있는 거, 더 멋있는 시간, 더 멋있는 무언가 그게 딱 어떤 페스티벌 형태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각자한테 씨앗이 심어져서 그게 모두에게 각자의 형식으로 싹이 틀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없어져도 없어진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거는 이제 실행하지 않아서 제 망상 중에 하나이긴 한데 영희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거에 브랜드를 키워야 되는 게 아니야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당연히 왜냐면 이렇게 뭔가를 만들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으니까 이걸 키워서 그러면은 이게 크면 또 누군가한테 뭔가를 해주거나 시작하는 뮤지션들한테 도움이 되거나 뭐 그런 것도 꿈꿀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지금도 비슷한 마음인데 오히려 해체시켜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 부산에서 영희회를 하는 거예요. 영희회인 부산. 그래서 그거를 뭐 부산 시장님이 호의적이어서 백스코 같은 데서 하면 좋죠. 선생님들처럼 군수님을 종종 뵙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닐 수도 있지만요. 백스코에서 하는 것도 영희 페스티벌일 수 있고 부산에 오방가르드라고 하는 클럽이 있는데 거기 대표님이 제가 알기로 여성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오방가르드에서도 영입회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규모의 무언가가 아닌 정치인이라서 그래서 그거를 산발적으로 강원도에서도 정말 열고 강릉 같은 데서도 열고 싶고 뭐 대전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작게 익산 같은 데서 할 수도 있고 뭔가 되게 그 지역의 여성 뮤지션, 그 지역의 여성 작가 그리고 거기에 나 이때 이거 여기에서 하는 거 좋아요 라고 다른 데서 이제 서울이든 어디든 전주에서 합니다만 다른 지역에서 온 예술가, 음악가 예를 들면 부산에서 한다면 뭐 디디비비의 그 정주리 씨가 메인이 되어서 그분이 추천하는 어떤 뮤지션이 올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각 지역성 같은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이슈잖아요. 사실 정말 많이 절감하실 것 같은데 모든 페스티벌이 이렇게나 많이 서울 중심에서 열린다는 건 좀 이상한 일이라서 그래서 이게 온 사람만 이 바이브를 느끼게 된다는 것도 사실은 되게
좀 슬픈 일이고, 왜냐면 타 지역 사람이 서울에 간다고 하면 숙박비나 교통비나 이런 게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집 앞에서 열린다고 하는 건 진짜 멋진 일이라 오히려 되게 많은 곳에서 영입회는 열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이제 그러려면은 또 제가 제 남은 인생을 써야 돼서 나도 앨범도 내야 되고 책도 내야 되는데 어떡하나 이러고 이제 마음만 품고 있는데, 그래도 부산에 한번 가서 디디비비 언니랑 얘기를 해볼 생각이긴 해요. 그래서 각자의 좀 광주라든지 그런 지역 서점이랑 연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런 문화 이벤트에 어떻게 해야 영입회라고 만든 이 브랜드 가치를 좋은 의미로 흐트러뜨려서 더 크게 만들 수 있을까? 그 누군가가 경제적 이득을 보는 게 아닌 그냥 정신을 싣는다는 느낌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것과 오지연이라고 하는 인간의 그 그릇과 그동안 이제 졸렬한 인간이니까 쌓인 한과 하지만 또 너무 좋은 일이었어라고 생각하는 부분과 그런 게 이제 아직 좀 왔다 갔다 하며, 이제 저희 생업인 글쓰기와 음악 일을 조금 하느라 약간은 소화시키는 작업을 또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니 제가 영입회를 진짜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든다고 말하는 것도 좀 웃긴데 조금 들고 네, 이해하시죠? 이런 디나이얼적인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는 그런 게 저한테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있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체되는 것과 해체돼서 더 커지는 것, 예, 그리고 이걸 보고 누가 나도 만들어라고 해서 더 산발적인 멋진 일이 생기는 것, 그걸 이제 몰래 꿈꾸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공식 질문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딱 35분까지 원래 이 대화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 관객분들, 객석에 계신 분들과 질의응답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저희 이거 프로그램 이제 오픈됐을 때 정말 빨리 선착순으로 차서 제 지인은 저한테 나 좀 어떻게 좀 앞순서, 이거 선착순이었잖아요. 앞순서를 좀 해줄 수 없냐? 나는 그럴 권한이 없다. 막 그러면서 했었는데, 사실 또 정말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쇼율도 진짜 높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자리가 빼곡히 다 차 있어요. 그래서 질의응답도 사실은 이제 수줍고 좀 하셔서 많이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오늘은 질문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줍어하시지 마시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번쩍 들어주시면 마이크 가져다 주실 거죠? 질문자님께. 제 거 쓰시죠? 저는 보컬이라서 괜찮습니다. 네, 제 마이크는 유선이어가지고 네, 못 드려서.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 한번. 오, 네, 선착순으로. 네, 질문도. 네, 진짜 쓰시죠. 네, 질문하실 분들 많을 것 같아서 빨리 하겠습니다. 저희는 청주에서 왔고요. 그 창작자 네트워크를 지금 청년들끼리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은 행사를 기획을 하고 싶어서 이제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아서 이제 신청해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처음 행사를 조직을 하는 거다 보니까 모르는 것도 많고, 그리고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한테 내가 처음 했을 때는 이런 점을 좀 배웠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근데 오늘 저희 둘이 계속 얘기했던 것들은 그 어떤 행사를 만드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성격과 태도를 세팅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너무 그게 심한데요. 저거 잘 된대. 저거 나도 저렇게 카페에서 하면 나도 잘 될 것 같아. 예, 이런 것들이 좀 있고, 생각보다 그래서 기획을 할 때 보면 what은 잘해요. 뭘 할 건지는 다 있는데 why가 늘 부재한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계속 저희가 오늘 공통적으로 얘기한 건 문제의식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 어떤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기획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려는 일의 성격, 그리고 우리가 하려는 거의 태도, 그리고 계속 아까 기준도 계속 기준점이 보통 세상에 이런데 우린 기준점을 이렇게 옮겨볼까? 라는 그런 얘기들을 저희가 오늘 둘이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옮기고 싶은 기준은 뭐지? 나의 좌표는 어디 있는데 어디를 두고 좀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같이 써도 되는데. 네.
사실 저는 이제 오히려 그런 이벤트 소식 같은 걸 인스타에서 보고 가보는 사람의 입장으로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이런 제 생각, 저도 이제 인디인이니까 인디인들은 뭘 기획할 때 10명 올까? 이런 류의 마음으로 시작하곤 하거든요. 실제 그보다 안 오는 경우도 많고 너무 세상이 재밌는 게 많고 효충만 봐도 난리가 나고 너무 강아지도 귀엽고 아기도 귀엽고 고양이 귀엽고 이제 심지어 AI로 만든 강아지조차도 귀여워서 좀 졌다 이런 마음도 든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뚫고 그쵸, 주말에 막히는데 편안한 집 침대를 놔두고 어딘가에 가는 일을 하려면 사람이 가려다가도 오늘 좀 허리가 아픈데 가지 말까? 오늘 두통인데 가지 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제가 예를 들면 뭐 어떤 외국의 도시 같은 데서 한두 달 살면서 그 도시의 재미있는 이벤트 같은 걸 검색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일단 검색에 뜨는 바르셀로나에 있을 때 뭐 현대미술관 중에 좀 작은 실험적인 걸 하는 데서 무슨 이벤트가 있는데 자유 입장이어서 간 거예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가면은 막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고 내가 잘 모르는 예술이어도 그 분위기가 되게 멋지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근데 그걸 제가 여기까지 가게 한 건 물론 집이시한 사람이어서도 있지만 처음 오는 사람도 이거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환영받을 것 같다는 확신이 의외로 지방의 작은 이벤트, 서울에서 인디적인 이벤트를 할 때 어차피 잘 안 오겠지라고 하는 느낌으로 가독성이 되게 떨어지거나 그래서 몇 시에 어디에서 열리는지를 좀 희미하게 써놓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DM으로 물어보기는 그럴 사람들은 또 아니거든요. 의외로 뜻은 되게 좋은데 뜻을 너무 많이 써서 그래서 몇 시에 어디에서 하는 거지가 되게 좀 애매한 그렇게 내 마음대로 읽히지 않아요. 정보라는 게 또 많이 넣다 보면 그래서 진짜 일단 그냥 한번 가보고 싶은 예를 들면 청주, 뭐 문화공간, 뭐 독립예술 이런 키워드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검색했을 때 그게 걸렸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제가 그런 검색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내가 여기 아는 사람 없이 처음 갔는데도 저 왜 왔어? 라고 하는 시각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이벤트를 찾아서 갔는데 제가 들어갔더니 놀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왔어 같은. 그래서 약간 우물쭈물 하시는데 그건 약간 마르쉐 같은 거였어요. 어떤 좀 거기 바질 페스토 같은 거 제가 지금 탐이 나서 갔는데 그 친구들끼리 약간 하는 분위기였던 거죠. 어떤 분은 바질 페스토,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우리 친구들끼리 작게 이렇게 이벤트를 하는 김에 인스타에서도 올려주셨는데 제가 간 거예요. 당황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도 내가 안 갔어야 될 건가? 그러니까 이런 거에 근데 개복치들 그렇게 죽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문화의 헤비 유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어서 오세요 막 이럴 건 아니어도 약간 환영받는 근데 그런 거를 저는 일본의 어떤 이벤트들이 오히려 매뉴얼이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어서 오세요라는 말을 꼭 한다든지 그거 표정은 그렇게 아니다도 미라샤 이렇게 뜻은 어서 오세요이니까 표정은 난 퇴근하고 싶다여도 그래서 못 오죠 뭐나니까 따라 이때 구다사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가 일단 말이라도 그러니까 프로토콜이 있으면 이제 일단 처음 오는 사람도 나는 환영합니다 마음껏 보고 가세요라고 하는 그런 환대의 이미지를 부담되지 않는 정도로 그러니까 정보를 찾기 쉬운 거랑 환대의 무언가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끔 그런 데서 이벤트를 검색해서 가는 사람의 입장의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 센터 지은님과 함께 콜라보해서 팟캐스트를 한번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혹시 두 번째 질문. 네.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저는 성공회대학교라는 곳에서 퀴어문화 축제 만들고 있는 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문화 다양성에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잘 들었고요. 특히 영입회를 처음 만드셨을 때랑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부분들, 문제의 부분들이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제한된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행사를 만들고 퀴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지킬 수 있을지 축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관계 비결 혹은 조직으로서의 탄탄하게 갈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셨거나 아니면 이런 팁이 있지 않을까 하고 제안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좀 있으신가요? 아니 선생님 해주세요. 전 독재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거에 공감하는 친구들이 많은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사실 피스트레인에 올해 제가 첫 해 했을 때 하고 올해 했을 때 되게 첫 해랑 비슷하다라는 많은 느낌들이 있었는데 그게 그렇거든요. 저희는 몸이 하나고 특히 뭐 지은이 같은 아티스트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 다 못해요. 물리적으로 공간도 다 찢어져서 여러 군데 있고 그러다 보면 그냥 나랑 이걸 공감하는 친구들이 여러 명이 있어. 근데 걔네만의 장기가 있어. 우리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이 각각의 커뮤니티가 한 방향을 보고 있는 게 너무나 느껴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아까 조직적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느냐라는 것들은 사실 저희 다 품앗이 하듯이 아직도 해요. 이 친구들이 여전히 여기 올 때 이 비용을 받고 진짜 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하는데 근데도 이 취지가 좋고 여기에서는 다 우리가 클라이언트 잡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그냥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방향만 맞으면 예를 들어서 저희 분비자라고 하는 SCR 무대에서 하는 아티스트 라인은 우린 전혀 관여 안 하고 그 친구들도 저희 행사하기 한 2주 전에 아티스트 이렇게 했어 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하는 거여서 완벽히 타인을 공감하고 타인을 믿고 같이 만들 수 있는 크루들이 많이 생겨나는 게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조직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거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쵸. 단언할 수 없는데 좋은 뜻으로 모인 사람들의 결론이 때려치는, 척지고 때려치는 그리고 그나마 생긴 약간의 동료가 안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특히 좋은 뜻일 때. 근데 그때의 번아웃이 좀 더 상처가 되기도 하고 정말 좋은 뜻으로 모였던 이 사람들이랑 내가 이렇게 빠갈라진다는 거는 너무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좀 여기서 갑자기 그러니까 어른이 현명하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오래 살아서 더 지친 그리고 못 볼 거를 더 많이 본 사람 네, 시궁창을 더 자주 많이 본 사람이라는 뜻으로 얘기하자면 조직에서의 평등함은 허상입니다. 퀴어, 다양성 이런 쪽에서 더더욱 인권 뭐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우리 많은 친구들, 네, 이 많은 친구들의 경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탑 가치 중에 하나 평등인데 그것은 가끔은 어떤 일을 할 때 빨리 오늘까지 이걸 정해야 하는데 얘의 의견도 중요하고 얘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못 정하죠. 그리고 불만이 생기지만 우리는 모두가 평등해야 되기 때문에 감내해요. 근데 그러면 못 정한 게 너무 많아. 근데 거기에서 막 빨리 정하려고 하는 애가 가치를 해치는 것 같고 나대는 것도 같아. 근데 우리는 사실은 평등하고 싶은 사람들이지 막 선지자나 현자가 아니기 때문에 트러블은 당연히 현자들을 모아도 트러블이 있을 거예요. 각 절의 주지 스님들을 모아두고 주지 듀스를 하면 진짜 볼만할 겁니다. 진짜 모두 너무 협잡 죄송합니다. 조계종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주지 스님들 앞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 있고 어떤 이벤트를 하면 매번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되게 열심히 하고 누군가 내 나이가 좀 괜찮고 누군가가 왠지 좀 삐걱대고 그걸 좀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되게 당연한 것 같은데 거기에서 갑자기 누가 소처럼 일했는데 야 네가 너무 많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그런 트러블이 근데 학생이라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상주의적으로 뭔가를 더 진행하고 싶기 때문에 평등하고 싶고 그래서 이상한 데서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이제 정말 개인적인 제 경험이지만 그것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소처럼 일하는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은 그냥 야 너 진짜 소처럼 일해서 너무 좋다 고맙다 네가 소처럼 일할 때 번아웃이 안 됐으면 좋겠다 나도 맡을게 얘기해줘.
그러니까 소를 번갈아 가면서 맞고 이것도 순간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소처럼 일하는 사람에 대한 대우 그리고 평등이라는 건 실현하고 싶지만 어려운 가치라는 걸 좀 알고 그리고 모두의 의견을 듣다 보면 결국 뭐가 이루어지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급한 최선이라고 하는 걸 좀 어쩔 수 없이 빨리 받아들일 때 결국은 뭐가 완성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현재의 미진한 완성이라고 해도 그 다음 사람이 더 멋지게 이어받을 수 있으니까 대학교에서 하는 일이라면 졸업하면은 그 다음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그 아까 레거시라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동호회가 송호에 대해 동호회가 몇 년이 이어져서 어떤 이벤트를 했다라는 게 아카이빙이 될 테니까 그래서 그게 어쩌면 전에 우리끼리 못했던 거가 다음에 자동으로 전해져 있을 수도 있는 거라서 일단은 뭔가를 완성시키고 지속시키는 조금은 아쉽고 이상적이지 못한 선택을 하는 과정에 동료들이 그걸 좀 이해해주는 걸 번갈아가며 하면 참 좋겠네요. 항상 이렇게 막 강하게 얘기했다가 마지막엔 자신감은 없거든요. 근데 그 할 수 있는 일이 이 정도이긴 한데 화이팅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 그러면 두 분 일어서셔서 어머. 마지막에 왜 서로 양보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죠? 지금 서로 양보하고 계셔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질문 마지막 질문.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토요일에는 연패를, 일요일에는 DMZ 페스티벌 다녀온 관객인데요. 지금 연패 굿즈를 출근하고 와가지고 DMZ 너무 화려해서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근해가지고 연패 굿즈를 입고 왔는데 질문은 미소 감독님께 드리고 싶어요. 저는 DMZ 가가지고 이번에 이게 좀 되게 이상적인 케이스 하나를 보고 왔거든요. 저는 공공 영역에서 일하는 다른 기획자인데 제가 최근에 행사를 하나 했는데 그 무대에 경사로 하나 설치하는 것도 사실 이거 다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이걸 설득하고 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고 이거를 결국에 설치까지 하는데 너무 지난한 과정이 있어서 너무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은데 그 공연을 갔을 때 휠체어 장애인들이 아무 문제 없이 사이트를 돌아다니는 걸 보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심지어 야외인데? 이런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미소 감독님께서 어떻게 어디까지를 고려하시면서 이거를 행사를 준비하시는지 그 디테일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오늘 여기 오기 전에도 우정원정대가 다음 원정을 갈 수 있도록 하는 영상 클립을 만들고 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엄청나게 선한 영향력으로 피스트레인을 가지고 막 뭘 더 해야겠어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피스가 갖고 있는 그 거대함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정말 예술이 축제가 사회를 바꿀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간 피스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로 그리고 음악적인 방식으로 무브먼트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이제 관객들도 그런 부분들을 다 보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올해 그런 시도들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퀴즈존은 첫 해부터도 했으면 좋겠다였고 그래서 퀴즈존을 만들다 보니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수유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럼 해보자 라고 해서 작년에 이제 퀴즈존이랑 수유실을 생각을 해서 해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베리어프리가 사실 문화예술, 기초예술, 공연예술 하는 데에서는 되게 트렌드처럼 쫙 해가지고 이미 트렌드처럼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그것들이 단순히 트렌드가 아니라 이건 사회적 합의로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어떤 저는 무브먼트로까지도 이어졌다고 봐요.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응하자라는 것들도 저희가 어떤 미션들을 가지고 하는 어떤 사회참여와 같은 거 그리고 응당해야 되는 보편적인 것들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베리어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먼저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그 우정 원정대를 꾸릴 수 있었던 건 저희 축제를 했던 과거의 스텝. 근데 그 친구는 코로나 때여서 비록 입사했지만 페스티벌을 못하고 나갔는데 나가서 그 접근성에 관련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었고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거예요. 기후위기에서 다회용기 쓰고 저런 베리어프리를 시도하고 퀴즈존을 만들고 하는 게
페스티벌에서 우선적 가치의 우선순위의 몇 번째가 되느냐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예를 들어 다회용기 시스템을 쓰는 것만도 3천만 원이 들어. 그리고 이번에 우정원정대 그 원정대를 꾸려가지고 오는 것도 그 정도 이상의 비용이 들었는데, 그걸 저희가 다 되면서 할 수가 없는데, 그 친구들도 이게 클라이언트 일이 아니고 본인들이 이걸 하고 싶다고 그 기획을 갖고 왔고, 저희도 그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펀딩도 그들이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 다른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마련이 된 거라서 실제 좋은 친구들이, 그리고 아까 얘기했을 때 오늘도 아까 우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왔는데, 아까 뭐 평화, 자유, 뭐 여성, 뭐 이런 어떤 굉장한 그런 키워드들을 잘 끌어올려서 저희 톤앤 매너에 맞게 다 얘기를 해주고, 오히려 비장애인들이 어떻게 장애인들과 환대하고 공존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디자인한 거는 그들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페스티벌에서 응당 이제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라는 그 시기에서 굉장히 적은 비용이지만 되게 많은 것들을 공감하고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광역이 좀 아름답긴 했죠. 이게 모든 예를 들어서 장애 우정원정대로 오신 분들은 20분여 분이었는데, 왔을 때 환대하고 굉장히 낯설 수 있는 분들을 환대하는 거에 저희가 팔찌 차고, 팔찌 우정원정대, 그리고 여기서 뭐 스티커들 붙여가지고 그거 하고 계신 분이 현장에 1,500명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완벽히 다른 부분도 있고, 너무 이제 슬램하는 분이 가서 휠체어 탄 분한테 가서 제가 같이 이렇게 하는 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슬램하는 것이다. 근데 그런 것들도 그분들 다 워크숍을 하고 오셨어요. 가서 페스티벌 할 때 내가 그 비장애인과 부딪힘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떻게 몸으로 어떻게 만나고, 페스티벌이라는 것들을 갔을 때 어떻게 먼저 사전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가를 그 팀에서 너무 잘 기획을 해서 워크숍을 2번 하고 오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지금 불악에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불악도 연결해드렸고 오늘 담당자도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이런 좋은 무브먼트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해체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해체하고 다른 데로도 또 이렇게 스며들 수 있게끔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면 좋을 것 같고요. 공공기관에서 일하시기 팍팍한 거 아는데, 이런 것들이 증빙 자료가 될 수 있는 사례들이 저는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오늘 준비한 토크쇼는 마쳐보려고 하는데요. 와, 2시간이라는 시간이 정말 7분 앞두고 거의 꽉 채워서 진행이 됐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올해 같은 날 이뤄졌던 페스티벌에 감독님 2분을 같은 날 또 토크쇼로 모시게 된 것도, 사실 저희 이 사업 담당자님이 한 페스티벌을 가시느라 한 페스티벌을 못 갔고, 다른 페스티벌에 다녀오신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너무 아쉽다부터 시작된 토크쇼의 기획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셨다면 그 좀 갈증이 오늘 토크쇼를 통해서 해소가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2분께 마지막으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혹시 끝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하시나 그런 게 있으실까요? 저희가 보내드리기가 너무 아쉬워서. 이게 사실 저는 이게 같은 자리에 앉을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 기획자 미소님과, 일단은 기획자라고 명의 페스티벌 기획을 했으니까 기획자 오지은은 정말 이렇게 너무 경험치나 이게 다른,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얘기를 많이 듣고 싶은 입장으로 왔었어요. 왜냐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페스티벌집 딸로서 DMZ 우리가 히스토리 좋지 재밌지 이렇게 하지만, 이게 남들한테 그런 생각을 하게 하기 위해 밑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지는 이제 저도 좀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를 찔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사람들은, 관객들은, 여러분 관객 역할이신 분들과 기획자 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진짜 간사하게도 저를 포함해서 똑같길 바라면서 다르길 바라거든요. DMZ가 똑같았으면 좋겠어. 근데 좀 달랐으면 좋겠어. 너무 그쵸?
너무 아이스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계속 달라 그래요. 아 맨날 똑같네. 그래서 변하지 마. 이거를 계속해요. DMZ 정말 내가 처음에 갔었던 그 DMZ는 없어. 근데 왜 이렇게 변화 없어? 나 이거 똑같은 거 이런 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장 까다로운 사람들이 전 DMZ 올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들을 지금 10년째 상대하고 계신 어떻게 보면 거의 10년? 거의 10년. 훔치죠. 예, 거의 10년 동안 하고 있는 그 DMZ를 저는 이렇게 약간 지켜보는 그냥 관객으로 지켜보는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만든 분과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고 사실 들을 얘기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 사실 페스티벌 업계에 여성이 참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더 많이 듣고 싶고 그냥 한 명의 여자 한 명의 관객 뭐 음악인으로서 미소님한테 듣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아서 앞으로도 그런 얘기를 들을 기회가 되게 많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듣고 싶은 사람도 진짜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주고 받듯이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요. 저도 오늘 말씀을 듣고 사실 저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를 잘 모르고 왔는데 굉장히 이런 공간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면서 이런 자리에 초대를 해주신 거구나라는 거에서 많이 감사함을 느끼고 사실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느꼈던 부분들이 좀 많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프리마베라처럼까지 빠른 속도로 그런 시도들을 해보는 것들이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더불어서 했고요. 그리고 진짜 페스티벌이라는 건 쉽지 않고 저도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더 얘기를 해보겠지만 어떻게 아티스트신데 저 일들을 꾸려내셨을까도 있고 저도 이제 가보질 못했으니까 오늘 얘기를 나눈다고 해서 아까 막 인스타랑 저도 인터뷰 하신 거 막 찾아보고 왔어요. 근데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사실 그냥 여성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그냥 쭉 컬렉티브 형태로 모아놓으신 거가 아니라 실제 거기에 다른 여성 창작 작업을 하시는 여성 작가분들도 사이사이에 좋은 프로그램들로 또 소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굿즈도 너무 훌륭하고 그래서 보면서 뭐 제가 여력이 되고 우리가 날짜가 겹치지 않는다면 사실 기획자의 입장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좋은 페스티벌이 잘 진행될 수 있는 동료적인 마음에서 저도 약간 거둘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오늘 얘기했던 거에 오늘 얘기했던 거에 그 기준을 바꾸는 일이라는 것들이 저는 오늘의 공통의 화두였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이렇게 저도 많은 자리에 다니지만 이렇게 2시간 동안 쳐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텐션이 다 올라와 있는 이런 대담 자리가 너무 오랜만이어서 이런 너무 긍정적인 에너지들을 오히려 많이 받고 내가 내 자리에서 더 많은 것들을 사력 있게 열심히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이런 자리를 기획하고 또 이렇게 진행도 해보고 하긴 하지만 저도 사실 이렇게 2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초록초록 반짝반짝하신 이런 광경 정말 너무 오랜만인데 두 분은 저 거의 처음이거든요. 두 분께서도 이렇게 에너지를 받아서 가신다는 이 마음도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딱 1분 남았는데요. 네, 저희 이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제 마포 여성 동행센터가 있고 또 여기서 여러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또 이렇게 멋진 두 분을 모셔서 이런 토크쇼 자리도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끝까지 초록초록 만족하신 만큼 만족도 조사를 흔쾌히 답해주시면 앞으로도 센터에서 이런 멋진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혹시 모르잖아요. 또 저희가 미소님이랑 지은님을 이곳에서 또 뵈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꼭 가시는 길에 꼭 잊지 마시고 만족도 조사 QR코드로 꼭 흔쾌히 답변 보내주시면 센터에서 또 좋은 프로그램으로 답을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토크쇼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가시는 길 조심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